수근이 영상툰. 오늘 집에 김장 담근다니까 왜 안 와? 못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평일인데 회사 가야죠. 평일이고 나발이고. 그럼 이 많은 김치를 나 혼자 담으라는 말이냐? 아, 어머님,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서 드시라니까요. 요즘은 그런 거 잘 나와서 사 먹는 것도 괜찮아요. 돈이 썩어 넘쳐?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 사 먹는 건 맛도 없는 주제에 비싸긴 엄청 비싸잖아. 돈 안 모을 거야? 그래서 돈 모으려고 회사 다니는 거잖아요.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김장은 못 갈 것 같아요. 아이고,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휴가 내고 빨리 와. 당일날 갑자기 휴가를 어떻게 내요? 저 이만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시골에서 시집살이 하셔서 그런지 저에게 옛날 사람처럼 모질게 대하려고 하세요. 다행히 시댁과 거리가 좀 있어 자주 보는 편은 아니라서 가끔 이렇게 불편하긴 하더라도 참고 넘길만 했죠. 어머님이 이 먼 곳까지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생일이라며? 내가 생일상 차려주려고 왔지.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뭘 그런 걸로 이 먼 데까지. 아니다. 사람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이라고. 너도 내 생일 되면 내려오잖아. 나는 음식 사서 먹이는 건 싫어하는 편이니 와서 직접 해주려고 왔지. 아유, 그렇지만 저 이제 일하러 나가봐야 하는데. 내가 저녁 때까지 한 상 차려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갔다 와. 시어머니께서 항상 전화로 화내내시고 뭐 불편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항상 어려웠는데 제 생일이라고 식사를 다 준비해 주시겠다니 솔직히 감동이었어요. 저는 친정에서 서로 생일을 안 챙기는 집이라 생일상은 어렸을 때 이후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안건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주씨 생일이지 않아? 뭐? 여주씨 생일이야? 그럼 케이크 해야겠네. 나중에 거래처 갔다가 오면서 하나 사올 테니까 다들 준비하고 있어. 아, 안 그러셔도 괜찮은데. 부담스러워 하지마.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면 아쉽잖아. 그렇게 회사에서 부장님이 케이크와 빵을 여러 가지 사다 주셔서 어쩌다 보니 회사에서도 생일상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문제는 저를 위해 챙겨주셨는데 배가 안 먹기 좀 그래서 빵을 집어먹다 보니 퇴근 시간까지 여전히 배가 부른 채 집에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멀리까지 오셔서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했는데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었죠. 이게 무슨 진수성찬이야? 오늘 너 희처 생일이라며. 그래서 내가 밥 좀 했다. 이야, 엄마가 힘 좀 썼네. 여보, 사실 나 회사에서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해줬는데 너무 많이 먹고 와서 밥 이렇게 많이 못 먹겠거든? 당신이 좀 먹어줘. 아, 마침 잘 됐네. 나는 오늘 점심도 거의 못 먹고 이래서 배고팠거든. 당신 밥 나한테 주고 먹을 만큼 조금만 새로 담아와. 에? 안 되는데. 뭐 어때? 빨리 먹자, 배고프다.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고 남편은 정말 신들린 듯이 음식을 삼켜갔어요. 배가 정말 많이 고팠나 봐요. 저도 이미 배는 불렀지만 음식이 맛있어 조금씩이지만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식사 중에 미안. 나 화장실 좀. 그렇게 남편이 화장실을 갔는데 식사 중부터 식사를 마치고까지 거의 2~3시간가량을 계속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엄마, 혹시 음식에 뭐 잘못 넣었어? 그치만 나랑 어머님은 멀쩡하잖아. 당신이 밖에서 뭐 잘못 먹고 온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엄마, 솔직히 말해봐. 요리할 때 뭐 오래된 나물 같은 거 싸다고 해서 사놓은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너 말고 얘 밥에 약을 좀. 약? 무슨 약? 설사하는 그런 약.
생일상 차려주고? 왜 그런 짓을? 아니, 이천은 무슨 결혼을 하고도 시댁에서 김장한다 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만 하면 제멋대로라. 한번 혼을 내주려고 그랬지. 그렇다고 음식에다 약을 탔다고? 그것도 생일날에? 와, 나는 엄마가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네. 제정신으로 벌린 거 맞아? 아니, 나도 네가 먹을 줄은 몰랐지. 지금 누가 먹었냐가 중요해? 아니, 내가 안 먹었으면 여주가 꼼짝없이 탈나는 건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약 먹으면 조금 고생한다고 해서 조금만 썼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네. 짐 싸라. 당장 내려가게. 더 이상 엄마랑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다. 아니, 내 말도 좀 들어봐. 위험한 거 아니라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다. 당장 따라 나와.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생일날 골탕 먹이겠다고 뭔지도 모를 약을 먹여? 진짜 여주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당장 나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불같이 화가 난 남편에게 끌려 나갔어요. 기차역까지 가는 길에도 남편은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했다더군요. 어머님을 돌려보내고 돌아온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울면서 사과를 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시댁과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그 사이 남편 회사에 시어머니가 찾아도 갔나 본데 남편은 얼굴도 안 보고 돌려보냈나 봐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리지만 남편은 엄마한테 너무 실망해서 이제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선을 긋더군요. 그려, 내가 사주 적어가서 스님께 직접 받아온 이름이야. 아이가 태어난 때가 안 좋아서 이름을 독하게 써야 한다잖아. 그렇다고 이름을 옥숙, 윤옥 중에 정하라뇨. 아기가 평생 자라면서 들어야 하는 이름인데 뭐가 문제야. 예쁘기만 하고만. 성씨에 쓰는 한자하고도 맞춰야 해서 쓸 수 있는 이름도 몇 개 없어서 겨우 받아왔는데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도 이름이 너무 어르신들 같잖아요. 그렇게 안 지으면 애 앞길이 막힌다잖아. 둘 중에 안 고르면 너희한테 돈 한 푼 안 물려줄 거야. 아이고, 그래도 좀 심하다. 당신 스님께 물어볼 때 아기 이름이라고 잘 설명한 거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함자가 윤옥이었잖아. 세상에 손녀 이름을 증조할머니하고 똑같이 짓는 집이 어딨어? 당신까지 뭔 소리야. 애를 위해서 그 먼 절까지 찾아가서 겨우 받아왔구만. 그래도 이름이 너무 구닥다리잖아. 할머니도 아니고 아기 이름이 옥숙이가 뭐야? 정 그러면 가서 다시 받아와. 가족들이 너무 싫어해서 새로 받아야겠다고. 뭐래? 한번 받아오는 것도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아왔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런 줄 알아. 아이고, 일단 돌아가 있어봐. 내가 집에서 쫓아내서라도 새로 받아오게 할게. 딸이 태어났는데 시아버지께서 절에 찾아가 이름을 받아오셨어요. 두 개 다 할머님 함자 같은 이름들이라 저도 시어머니도 듣자마자 반대했지만 안 들으시더군요. 제가 집에 돌아가고 난 뒤로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상대로 여러 번 이야기를 꺼내봤으나 요지부동이셨나봐요. 그래서 사돈댁에서는 아무 말씀 없으셔? 나 혼자 말해봤자 듣질 않는데. 저희 집에서는 어머님이 설득하신다니까 엄마가 일단 기다려보자고 하셨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런 건 애들이 정할 일인데 이 양반은 왜 거기에 매달려서 온 집안이 자기 눈치만 보게 만든다니. 어쩌죠? 아직 이름을 못 정해서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는데. 아범은 뭐라 하고 있어? 일단 눈치 좀 보고 있자고.
아니, 얘는 남의 새끼도 아니고 지 새끼 이름인데 눈치를 왜 봐 도대체? 안 되겠다. 너는 지금 집에 가서 아범한테 아버지 안 말려주면 같이 못 산다고 크게 한바탕 하고 애 데리고 나와라. 나도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꼬리 내리기 전까지 안 들어온다고 할 테니까. 어디로 가시게요? 그건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어디 호텔이라도 가서 버텨야지. 애가 평생 증조할머니 이름 쓰게 할 순 없잖아. 나서는 김에 아버지가 이름 받아왔다는 절에도 한번 가보고. 며칠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거의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하시는 분들처럼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고집 꺾을 때까진 밥도 한 그릇,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게 해야 해. 하시며 짐을 싸서 나오셨죠. 이렇듯 이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됐죠.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차가 필요해 저희 엄마를 불러서 3명이서 그 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절의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예서, 윤서, 서아 3개였다더군요. 이렇듯 시아버지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까지 알게 된 저희는 바로 시댁에 들이닥쳤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찾아보니까 두 이름 한자도 옛날 대통령 영부인들하고 같아서 큰 사람 되겠구만. 아이고, 그럼 큰 사람 되게 당신 이름부터 바꾸지? 내일부터 개소문씨 할래? 영개소문으로 바꿔. 무슨 소리야? 큰 사람 이름이라며. 역사책에도 나오고 당신 맨날 그 드라마도 보잖아. 뭐가 달라? 큰 사람 따라 개소문이 하라고. 갑자기 내 이름을 왜 들먹여? 다 죽어간 나보다 앞길 창창한 아기가 좋은 이름 가지는 게 중요하지. 나쁜 것도 아니고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그 이름으로 지어야 좋다고 누가 말했어? 절에서 스님께 부탁해서 받아온 이름이라니까. 애가 사주가 세서 안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다. 뭘 솔직하게 말해? 방금 사부인이 운전해서 그 절에 갔다 오는 길이야. 스님이 지어주셨다는 이름은 예서, 윤서, 서하였다는데 옥숙이랑 윤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름이야? 뭐? 절에 갔다 왔다고? 그래, 옥숙이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고. 당신 젊은 시절에 바짓가랑이 잡고 쫓아다니던 옆편네 이름 아니야? 뭔 소리야 갑자기. 누님은 뜻도 좋고 예쁜 이름 잘 내주셨는데 할매 같은 이름 가져온 이유가 뭐냐고. 진짜 젊은 시절에 꽁무니 쫓아다니던 처자 이름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어디서 나온 이름인데? 그게 실은 어릴 때 아빠가 누나랑 나보고 애 낳으면 그런 이름이 좋지 않겠냐 했었는데 우리는 딸이 없잖아. 누나네도 그렇고. 아이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내가 아범 낳았을 때 나보고 뭐라 그러시듯 애 이름은 젊은 사람들이 정해야 애들이 놀림값 안 된다고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 에휴,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도대체 당신은 뭘 배운 거야? 온 집안 이게 무슨 난리야? 진짜 한심하다. 거짓말을 가지고 상속을 포기하라느니 하시며 엄청 큰일로 만드신 데 비해 본질을 알게 되고는 정말 쉽게 해결되었어요. 아직도 시아버지는 부끄러우신지 저희가 시댁에 가면 딴청 부리면서 밖에 나가시곤 해요. 올케는 그럼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은 다 준비했어? 아직 사진 않았어요. 애들 없는 시간에 받아야 해서 좀 걱정이네요. 그러면 나랑 마트에 가서 직접 사는 건?
택배를 받는 것보다 애들 학교에 있을 때 사오면 되잖아. 네? 그렇긴 하죠. 잠깐 갔다 오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 언제 괜찮아? 같이 갈 거지? 각자 장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로울 텐데. 번거로우면 내가 근처로 갈게. 이왕 가는 거 혼자 다니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 아, 네. 크리스마스 한 주 전에 갑자기 남편의 누나가 전화가 와서는 선물에 뭐 할 거냐? 같이 사러 가자 하며 연락이 왔어요.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형님과는 1년에 한두 차례 만나는 것 말고는 전화도 잘 안 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억지로 우리 동네까지 오겠다는 걸 막을 명분이 없어 같이 장을 보러 가기로 했죠. 뭐야 올케? 애들 2명뿐이잖아. 무슨 선물이 이렇게 많이 사? 아, 이게 저희 딸이 갖고 싶다는 게 지금 데리고 있는 인형들을 꾸미는 집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한 번에 사게 됐어요. 뭐? 그럼 작은 애 선물만 이만큼이라는 거야? 큰 애는? 이제 전자 코너 가서 집어야죠. 전자 코너? 네. 아이 게임기가 고장났다 그래서 새로 사고 하고 싶다는 게임팩 12개 사야 해요. 아니 올게 돈 많아? 뭘 하는데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렇게 많이 사? 저희는 1년 동안 부부가 각자 용돈 모아서 산타 선물, 엄마 선물, 아빠 선물 이렇게 크게 해줘요. 아니 뭐 때문에? 애들 생일이 둘째는 장사 성수기라 괜찮은데 아들은 비수기 때라 어려울 때다 보니 큰애 선물이 항상 빈약해서 신경 쓰인다나? 그래서 그냥 생일 선물을 둘 다 간소하게 하고 연말에 갖고 싶은 거 다 해주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말이야. 무슨 유치원생 딸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인형집 5개나 되고 아들은 새 게임기에 게임을 10개 넘게? 이렇게나 많이 해주니까 설날만 되면 우리 애들이 외갓집 갔다 와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했구만. 옳게 서로 애 키우는 입장이잖아. 작은 집 애들은 매년 받아왔으니까 올해는 그거 그냥 우리 애들 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긴. 조카들 크리스마스 선물 좀 해주라고. 우리 애들은 매년 10만 원 안 넘어가게 맞춰주느라 얼마나 고생해서 크리스마스 준비해주는데 작은 집은 무슨 크리스마스에만 돈을 100만 원씩 쏟아부으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부럽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올해는 그냥 우리 애들 줘.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애들 선물 사주려고 남편도 저도 1년을 먹을 거 안 먹고 용돈 꾸역꾸역 모아서 해주는 건데 그걸 왜 형님 집 애들에게 줘요? 아, 우리 애들도 가족 아니야? 남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쓰는 건데 뭐 어때? 너무 야박하다. 그럼 그거 다 하지 말고 밥만 하고 남는 돈으로라도 우리 애들 선물해줘. 그럴 이유도 없고 저 혼자 정하지도 못해요. 절반은 남편 용돈이라 그랬죠? 제 용돈 모은 건 당연히 한 푼도 안 드릴 거고요. 남편한테 허락받아오면 그만큼은 빼드릴 수 있어요. 아, 그거 진짜 야박하네. 내가 이거 전부 차에 실어서 우리 집 가져가 애들 줘버리면 어쩌려고 이러지? 옳게 내 차 얻어 타고 왔잖아. 차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 동네 마트까지 따라온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럼 헤어져서 알아서 갑시다. 저는 택시 불러서 갈 테니까 형님은 알아서 선물 사서 돌아가세요. 형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저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헤어져서 택시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자기는 내 애들 먹으라고 음료수 한 캔 사준 적 없으면서 1년을 준비한 우리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에 자기 애들한테 주라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올케 나와봐. 그렇게 가는 게 어딨어? 뭐야? 누나? 우리 집엔 왜 왔어? 또 어떤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려고 집까지 따라왔어요. 올케 말 이상하게 하네.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그 집 애들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그렇게 받는다며?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은 명절마다 외갓집만 갔다 오면 죽상이야. 그건 형님네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렇다고 우리 애들 선물을 형님네 애들에게 주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매년 그러라는 것도 아니잖아. 조카는 가족도 아니야?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아니면 형님네에서 우리 애들 선물 대신 사서 보내주실 거예요? 목록 그대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 애들 크리스마스 선물이 많아서 조카들이 부러워한다. 그러니 우리 애들 줄 선물을 조카들을 줘라. 그거야? 그래. 너희 애들은 지금까지도 선물 많이 받았다며. 아유 미친 또 시작이네. 야 학교 다닐 때 교복치마 어디서 잃어버려 놓고 나한테 사내놓으라고 떼쓰더니 나이를 이만큼 처먹고 심지어 지 애들 선물을 구걸하고 다녀? 아이고 미쳐서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냐? 아니면 거짓이라 구걸해서 해결하는 게 당연한 거냐? 뭐? 야, 말이 심하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심해. 개소리 계속 할 거면 그냥 집에 가라. 애들 선물이 빈약한 게 아쉬우면 돈을 모아. 거지처럼 구걸하러 다니지 말고. 부부가 각자 한 달에 5만 원씩만 모아도 연말이면 100만 원 넘게 모여. 설마 한 달에 5만 원 못 버냐? 자꾸 거지 거릴래? 에휴, 명절에 만나면 애들 항상 축 처져 있고 꾀죄죄 하더라니. 제발 구걸해서 애들 키우지 마. 온 가족들 부끄럽게. 야, 너 진짜 죽을래? 남편의 비아냥에 머리 끝까지 화난 형님이 계속 화를 내며 소리를 쳤지만 남편은 차분하게 또 화를 돋구고 그런 싸움 아닌 싸움이 몇 분간 지속되더니 형님은 못 참고 결국 돌아가 버렸어요.